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날씨는 좀 풀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전히 뭐 그래도 찬바람은 그렇죠. 여의도 한복판 지나갈 때 보면 상당히 추워요. 네. 실제로 보면 오늘도 동시효과 때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80억 정도로 90억 기억하는데요. 네. 이 시각 현재 800억. 뭐 추이는 어저께랑 비슷한데요. 어저께랑 다른 것이 최근에 8, 9일 만에 처음으로 동시효과 때부터 증권사 상품이 좀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어저께도 좀 줄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네. 응? 어저께 또 이 귀여운 거야 이것들이 이제 갑자기. 네네. 어저께 제일 많이 산 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뭡니까? 인버스를 샀네. KXX들이. 네네. 코덱스 인버스라고 있잖아요. 코덱스 인버스. 그거를 샀더라고 얘네들이. 네. 그래서 순매수인데 오늘은 또 뭐를 샀는지 모르죠. 네. 오늘은 일단 아침부터 사고 있는데요. 설마 그거 사진 않았겠죠? 코덱스 인버스 이거 해가지고 그냥. 어저께는 제일 많이 샀어요. 네. 몇십억인가 제일 많이 샀어. 진짜요. 네네. 제가 저기 0795 화면이거든요. 네. 9영문 화면으로 보면 제가 그 코드 종목 TR 코드 외우는 게 많지 않은데 제가 네. 가끔 쳐보거든요. 그거요. 네네. 뭘 샀나 그랬더니 귀여워서 봤더니 코덱스 인버스를 사는 나쁜 증권사 XX가 있더라라는 건데 오늘은 여하튼 아침부터 좀 샀어요. 근데 뭘 샀는지는 이제 장 끝나야죠. 그 통계가 도니까 좀 정확히 알 것 같고요. 2시간 지났습니다. 시장도 네. 오늘도 큰 재미는 없는데요. 시장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시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화면 하나로 뭐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쪽은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 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은 조정.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 나오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미국 다우지수. 근데 이제 나스닥은 그래도 강보합에 대한 쪽을 보여줬거든요. 네.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같은 경우는 2% 올랐죠. 예,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1.8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유가가 어제 급반등을 또 했습니다. 4%대 급반등에 대한 쪽을 보여줬고 캔들상으로는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형태에 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살짝 약세로 가니까 금 가격에 대한 반등 그리고 한국물 ETF 같은 경우는 뭐 환율에 대한 흐름까지 포함해서 전저점을 갭으로 이탈시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오늘 외국인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은 700억 정도 거래소에 800억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800억 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1억에 대한 매수.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0일인가요? 11월 10일부터 이렇게 꾸준한 매수세에 대한 흐름이 간헐적으로 매도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이제 꾸준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주도하는 업종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지금 전기차 섹터,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정유화학주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섹터들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이 강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 또 오늘 반등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한국전력에 대한 쪽에 대한 그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배당 관련된 투자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그 게임주 방학을 앞두고 나서 게임주들이 이 간헐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 순환매에 대한 차원에서에 대한 상승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전기값 얘기가 조금 좀 미뤄지는 거 이런 네. 분위기 여태까지 전기값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반대되는 얘기가 나온 것이 어저께 좀 그런 것들로 좀 반영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도 정기국회 마지막 9일이죠. 마지막 날인데요.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청와대에서 한마디 했어요. 네. 꼭 2개 통과시키라고. 네네. 시켜달라고. 네. 이게 서비스 산업이랑 원샷법이거든요. 네. 또 모르죠. 될지 안 될지. 네. 그냥 그거 되는 거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국회의원이다 해갖고 그 의사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직권 상정하는 거예요. 의장이. 네네.
국회의장이 쫙, 야, 무조건 와서 해. 그러면 된다는 건데, 네. 제가 모르겠어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될지 할 때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슈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거기다 뭐 의료금 안 될 것 같은데, 모르죠. 그래갖고 보면, 바이오 얘기하면서 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어저께 얘기한 거를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방송국에 누가 나와갖고, 제 포인트랑 다른데, 벌써 한 6개 종목 되더라야 돼. 네. 저는 바텍이랑 비옥수밖에 모르겠는데요. 네. 또 줄줄이 많더라고요. 의료기기 회사들이요. 네. 그 6개 정도 하면은 쭉 보여주면서 얘기하던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여전히 하여튼 이슈가 있다. 그래서 네네. 그건 하여튼 늘 어제도 제가 충분히 제 의견 들었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통과되는데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에 따라서 하여튼 그게 좋은 거는 원샷이 되면 우리 일생에 어떻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호재냐 보면 삼성이나 현대차가 제일 호재인데 네. 그게 만약 제외된 쪽으로 가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들 네. 중소중견기업들의 호재인식하는 것이 맞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제 입장, 제 생각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거 좀 흐름 보면 만도에 의해서 오늘은 만도는 요즘 꾸준히 올랐잖아요. 네. 만도는 우리 그 매주 금요일에 나오시는 김정희 의원의 또 2달째 만도거든요. 네. 전작품의 만도인데요. 오늘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게 한라 맞아요? 한라홀딩스? 한라 그 위에 있는 거요? 쭉 가만히 또 오늘 쭉 올라가나요? 네. 그것들이 어느 정도 그것들 점을 지나갖고 딱 올라가는 것이 오늘 특징대로 보면은 한라홀딩스 같은 거 지금 올라가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보면 오늘 웬만한 것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보면 좀 떨어진 것들이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거 제가 보면 다 재미없었는데요. 좀 네. 고점에서 쉬었던 것이 제이 콘텐츠리 네. 2%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FNC 엔터도 1%대 반등. 그리고 오늘 보니까 YG 이런 것들이 반등하는데 YG가 올라다 훅 떨어졌네요. 이게요. 네네. 근데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SM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SM 같은 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FTA의 이제 네네. 발효 시점에 주목해야 된다. 예? 네. 여전히 또 그런 것들은 여전히 그 재료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의 수출 둔화 이런 네.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압박 요인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중국에서의 돈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사상 최대로 지난달에 빠졌고 그 빠진 규모가 전달에 비해서 3배로 늘어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달에는 30억 달러 수준에서 100몇십억 달러 수준으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징 잡는 게좀 더 봐주세요. 특징주보다는 이제 재밌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유가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예,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원유 공급에 대한 과잉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좀 봐주세요. 유가에 뉴스 대한 평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1분기 평균 유가는 35달러로 하락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 때문인데 그러나 2016년도 유가는 상저하고 패턴에 대한 쪽을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펙에 대한 쪽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려주고 있는 건데 원유 생산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이 흐름에 대한 쪽을 놓고 봤을 때 1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쪽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원유 수요가 네. 증가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원유 수요는 140만 배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급은 20만 배럴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쪽이 아니냐. 지금은. 그래서 2016년도 원유 생산에 대한 지역별 상황을 보게 되면 오펙의 생산량이 50만 배럴 증가하는데 미국 쪽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전개될 거다. 그래서 2016년도 미국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네.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유 공급 증가 추세가 주춤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제 쉐일 오일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 우려했던 뭐 20달러, 베네수엘라 그 원유장 석유 장관인가요? 뭐 20달러 얘기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20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골드만에서 20달러 얘기 나올 때 골드만에서 200불 나올 때 이때가 조심해야 돼. 그 어떤 어제 그 의미 있는 도치 캔들에 대한 쪽이 나타났는데 네.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네. 상식적인 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네네. 있잖아요. 그 지금 잠깐 보게 되면은 유가에 대한 전망이 네. 지금 35불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네. 반등하는 이런 네. 구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100불 가는 건 아니까 한 55불 때까지 연말에 이거 누가 전망한 거야, 이건? 이거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 박중재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겁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모르죠. 네네. 잘 맞추면 골드만삭스 가시면 되겠네. 네네. 네, 맞추셔갖고 골드만삭스 보내드린 거로.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올해의 또 대표적인 영화 하나가 매드맥스잖아요. 네. 보셨어요? 아니, 전 뭐 안 봤습니다. 전 매드맥스 예전에 어렸을 때니까 뭐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때인가 네네. 처음 80년대 네.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그 멜 깁슨이 나와갖고 뭐 해갖고 원투순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애들이 나왔는데 멜 깁슨 나오는 건 다 똑같아서 영화가. 좀 비슷해요. 네네. 그 항상 기름이 없는 거였잖아요. 네네. 기름이 다 고갈된 늘 거였죠. 없고. 그게 80년대였는데 어느 사람은 계속 기름값 떨어지고 네. 기름은 생산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저기 예를 들어 쓰레기에서도 생산하고 기름을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책에서 배웠던 그 뭐야 맨날 원유 피크 이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그걸 내가 보여주려고요. 원유 뭐 맨날 원유 피크라며. 이거 보여드 이제 화면 이제부터 잡아주세요. 이게 좀 시간 나는 거 보여줄게요. 이게 그래서 80년대 이 사람들이 틀리질 않았을 거란 얘기죠. 이게 여기 아래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래 거. 이거 네. 방송 재밌어지네 오늘. 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재밌게 해야 돼요. 네. 80년대 있죠. 네. 80년대 전체적인 단위는 여기 모르셔도 되고요. 요때가 80년대 매장량이에요. 네. 전 세계에 있던 매장량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만큼 있었고요. 쿠웨이트 네. 요만큼 있었고요. 이란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라크에 있었고요. 멕시코에 있었고 US가 조그맣게 있었고 나 기타 있고 조금씩 있단 말이죠. 이때가 80년대 초반이 예를 들어서 매드맥스가 1편에 났을 때야. 네네. 근데 끝날 줄들이 안 끝나잖아. 조금 85년 되니까 좀 올라가요. 네. 좀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죠. 네. 10% 늘어났죠. 90년대에 또 이만큼 늘어났어. 네. 매장량입니다. 제가 말 매장량. 매장량. 95년대에 또 이렇게 늘어났어. 도대체 공룡은 얼마나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끝까지 보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초록색이 그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쑥 네. 늘어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별로 없으면 캐나다 늘어나는 거 보세요. 네네. 2000년이니까 또 이렇게 훅 늘어났어. 네네. 2000년에서 쭉 나와봐. 쭉 늘어났어. 음. 그리고 사우디아가 캐나다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커졌어. 네. 그러더니 2000년대 1990년부터 조금 난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베네수엘 끝에 네. 조그맣게 있잖아요. 네네. 2005니까 또 이렇게 나왔어. 음. 2010년이 더 이렇게 늘어났어. 점점 늘어나요. 지금 나와. 지금 보세요. 이게 2014년이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베네수엘라가 더 많아. 지금 거의 더 그러니까요. 많아. 거의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체 매장량은 뭐 태국까지 생기고 그래갖고요. 전체 네. 매장량은 총 80년대 대비 3배가 끄드는 거야. 뭐 독도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또 개발 안 하나 우리도 뭐 그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 개발하는 거 있죠. 제칠 광고 이런 거. 개발할 수 있는 것만 매장량이에요. 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거 정말 자료 정말 잘 만들었지 않았어요, 이거? 예. 진짜 미국 놈이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이게 눈에 확 띄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는 유가가 마를 일은 없겠다. 걱정을 접어드십시오. 네네. 이런 추세를 보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거든요. 네. 요즘 기름값이 싼 데가 1200원까지 보인다면 근데 1200원대. 이게 1,200원대까지 보이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게 네. 에너지원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동안에 누렸던 그 효과가 그동안 원유 때문에 누렸던 이런 그 재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 태양광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쉐일이 안 되면은 이제 태양광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뭐 그 저 뭐죠? 그리디 페리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유가가 지금 40불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디 페리티가 2017년도에 맞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디 페리티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때문에라도 유가는 캡이 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성윤 교수가 이제 태양광이라는 전기차에 관심이 쏠린 거가 네. 주가가 딱 바닥에서부터 7% 정도 올라갔을 때 근데 그다음부터 40% 50% 올라가잖아요. 네. 중요한 건 제가 쭉 전체적 흐름을 얘기해주고 네. 이성윤 교수가 딱 집을 때 네. 그때가 최고로 주가가 올라가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시장이 그만큼 지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냥 바라건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네, 네. 디플레이션은 아주 쉽죠. 지금 물건값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요새 뭐 50만 원이야. 근데 물가 떨어져서 다음 달이면 30만 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를 안 하고 다음 달에 사거든요. 그래갖고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휘발유가 1,200원, 1,300원 떨어진 건 좋지만 저야 아무 상관없지만 좋단 말이죠. 타고 다니시는 분한테 좋지만 국제 경제나 주시장에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되거나 조금씩 올라가야 좋은 거죠. 그 경제 입장이나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이슈 앤 전략들. 네. 어느 분이 오셨죠? 네, 손님 받겠습니다. 손님. 청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손님으로 꾹 격한데 오늘. 네, 약간 늦게 오셔서 손님으로 그러니까, 청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유호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 넥타이도 먼저 검은색이고 무슨 상복 네. 같아. 아, 아니네. 밑에 회색이 아니, 달렸네. 라인이 선생입니다. 반짝이에요,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오늘 좀 주식시장에 반짝반짝 빛나라는 마음으로 네. 마음가짐으로. 네, 하고 왔는데 별로네요. 별로야. 요즘에는 궁상각 치우죠, 궁상. 긍상치가 뭐야? 궁상 떠는 시장. 시장이 전반적으로 궁상 떨고 있어요. 시장이 정말 많네요. 네. 시장이 궁상 떨고 있고요. 어저께는 홍수라서 어려웠고 오늘은 궁상 떠는 시장. 네네. 네,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IoT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2,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IoT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단 그 전에 반도체 관련주의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능형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슈로 삼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는 내년 정도부터 이 M램을 또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차세대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져야지만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IoT, 사물 인터넷까지 퍼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갖고요. 반도체 전반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차세대 반도체까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SSD가 뭐 많이 싸졌죠. 많이 싸졌는데 이거에서 이제 M램, 그 다음에 RE램 이런 부분까지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낸드보다 이제 뭐 500배 빠른 비휘발성 램이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관심이 좀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어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1위고 SK 하이닉스가 3위다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가 1위와 3위를 하고 있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의 20%밖에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이제 또 구분을 해보면 휘발성과 비휘발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원을 켰을 때 혹은 껐을 때 그 저장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혹은 없어지는지를 구분하는 부분이고요. 휘발성에서는 이제 뭐 D램, 그 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원이 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장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를 낸드 플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향후에 또 지능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시장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뭐 업계 4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한 5%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산업과 비메모리 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시스템을 저장하는 것만 포함이 되느냐, 혹은 이거를 연산, 제어, 분류 이런 부분을 또 하게 되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산업 쪽으로 지금 육성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반도체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무인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추후에 IoT가 됐든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반도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있는데 인텔, 퀄컴,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1, 2위를 갖고 있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TI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회사가 3위,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4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향후 흐름을 과거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 모바일 시장이 엄청나게 컸죠. 그 모바일 시장이라든가 혹은 AP 이런 부분이 다 시스템 반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무지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판매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구조를 조금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향후에 M램이나 REM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 쪽으로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왜 봐야 되는 거냐면, 뭐 추후에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뇌 같은 경우는 기억도 하고 거기에서 생각도 하고 연산도 하고 제어도 하죠. 머리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역시 AI, 인공지능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SOC라고 해갖고 네. 다양한 칩을 하나로 지금 묶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집적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압축을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상 한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나와야 되고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뭐 SOC라는 부분처럼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예요. 기억, 제어, 연산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PIM이라고 해갖고 이게 지능형 반도체 중에 일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투르노스라고 해갖고 출시가 서서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병목 현상이죠. 전산을 왔다 갔다 한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빠르게 연산 처리, 그 다음에 저장까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능형 반도체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향후 3월 인터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PIM, 프레서스 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지능형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기가 이동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해 해양 플랜트 이런 부분 쪽으로 보게 되면 다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전력 칩도 역시 반도체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센서 역시 뭐 말씀을 해드렸던 시스템 반도체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AP, ROC 다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에 관심을 좀 가져야지만 이 사물 인터넷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또 뭔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갖고요. 지능형 반도체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관련주가 있나요? 관련주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기가 네.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도면을 그리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보통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주로 네.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기본적으로 텔레칩스, 넥스트칩, 알파칩스, 하나마이크론,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또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로서 엮여 있다라는 부분, 대부분의 반도체가 그런 모습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 쪽으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 그 네. 저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얘기했는데요. 네, 네. 가장 관심은 이 중에서 그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데서 하는 거야? 뭐야? 이게 그 지능형 반도체인가? 지능형 반도체. AI. AI 쪽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고, AI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쪽하고 뭐 좀 다른- 뺨리스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하고 또 다르죠. 왜냐면 AI는 그 인공지능 쪽은 이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가깝다라고. 아, 이런 애들이랑 상관없는 거야?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빅데이터가 되기 물론 이제, 위해서는 네. PIM이라고 하는 지능형 네네.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있어야겠죠. 돼야지만 빅데이터가 가능하다라는 예, 얘기가 하는 나오고 놈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특출나게 하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국내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미리 좀 말씀드려 제가 좀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예쁜 애들 있네. 네네. 물론 키움이 최고지. 네. 리서치도 최고 아니야? 네. HTS도 최고, 네. 리서치도 최고, 네네. 자산운용도 최고. 네. 이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보셨어요? 갑자기 왜 이현 대표님을 이현 불러? 대표님 오늘 그 키움 자산운용의 대표님을 아, 자산운용으로 가셨어요? 인사드리러 가야지. 가야죠. 네. 네. 또 보고 보일지 모르니까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 지난번에 뵀을 때 90도 절했다. 아, 저는 그래갖고 최고의 인재들만 여기 다 모이는 거죠. 네. 근데 딱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다. 네, 네. 요즘 보면 NH투자증권이 얘네들이 합쳤잖냐. 네. 이제 농협도 있고 NH도 있고 뭐 우리 투자증권 예전에 LG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네. 경쟁이 심한가 보네 이것들이. 네. 그리고 레포트를 잘 써. 네. 그래서 뭐냐면 오래된 미래 시리즈를 썼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죠? 네. 제가 딱 원하고 있는데 딱 나온 게 없는데 이것들이 저를 위해서 레포트를 써주고 있네. 네. CES의 화두 시리즈를 쓰고 있어. CS의 화두. 아, 역시 그 뭐 느낌 오죠? 네. 근데 요번에 잘 보세요. 이번에 CES에 들어가면 작년 대비 5배 들어간 거가 스마트카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도 아우디가 요번에 새로운 뭐 스마트카를 만들어낼까 안 낼까? 뭐 이런 게 화두예요. 요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인기 없지만 좀 약간 싸구려 드라마 영화죠.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택시. 네. 택시에도 이번에 또 아우디가 나와서 보여줬거든. 아, 택시 저는 어. 왜 싸구려라고 그러시죠?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보는 영화입니다. 요번 것도 봤어? 네. 리피월드 봤어? 저는 저 뭐야 그거 뭐지? 네. 그 이번에 거 나왔던 거 그 우주선 마션. 마션 보고서 자기 잘 사람이구만. 짜증나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마션 우리 보다가. 무석이 형님은 10분 만에 잘 사람이지. 네. 그래서 마션보다 짜증났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집중해서 보죠. 달려? 네. 애를 재우고. 네네. 신나지 뭐. 근데 왜냐면 그런 거가 아우디가 오늘 날 때는 이슈가 되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봇입니다 이번에. 네. 로봇가 있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모바일 콘텐츠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CES가 예전같이 무슨 스마트폰에 신형이 나온다.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 스마트폰에 그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S7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A9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관심거리가 없어. 네.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관심 있는 거야. 전 세계 언론은 스마트 카, 잘 들으셔야 돼요. 카, 로봇, 모바일 컨텐츠인데요. 그래서 저는 나스미디어가 이제 다시 슬슬 움직일 때 됐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슬슬 됐죠. 때가. 뭐야,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네. 근데 외국 형들이 안 사고 있고, 기관만 사고 있어서 잘 안 될 거라면 보고 있으나,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3주 전에 얘기했는데, 좀 오르다가 또 말았어. 그래서 알아. 제가 또 말하고 나서 떨어지면 창피하지만 복은 있어요. 네. 말은 아니. 떨어지면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또 달라요. 이 교수랑 달라. 이 교수는 YZ 때문에 확 올라갈 때 얘기가 떨어질 때 왜 말을 안 하더라? 말 안 하지. 나는 말은 안 하지만 예, 예. 양심 때문에 복은 있어. 그래서 승질나서 SM으로 갈아탔잖아. 갈아탔어? 내 말 듣고? 근데 잘 보세요. 네. SM 오늘도 내리더라? 네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모바일 콘텐츠가 이번에 핵심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이번에 스페셜 게스트가 4명 있다고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스페셜 스피커. 네. 네? 4명. 그러니까 여러 분야마다 스페셜 스피커들이 있어요. 근데 메인 스피커가 4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홍원표 사장이에요. 홍원표 대표.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또 갈지 안 갈지 몰라. 근데 가긴 네. 가겠죠. 워낙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네네. 워낙 모바일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가기로 돼 있어. 네. 근데 이번에 삼성 SDS를 가서 업무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도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가겠지? 네. 그룹자는 사는 거고. 가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이게 메인 스피커가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홍원표라는 사람을 되기 전부터 알았죠. 워낙 떠드니까. 또 하나가 리드 헤이스팅스예요. 헤이스팅스. 리드 헤이스팅스를 네. 뭐래? 몰라요. 일론 머스크 하도 떠드니까 알죠, 제가. 네. 일론 머스크는 안단 말이죠. 네.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를 만든 놈이에요. 넷플릭스 만들었고 걔 처음에 사업은 동네 비디오 가게야. 쉽게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라 동네 비디오 가게 된 놈이야. 비디오빵 아저씨가 대박 성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메인 스피커예요. 그래서 네. 4명인데 나머지들은 또 한 명은 자동차고 또 한 명은 IT 쪽에 있어요. 네. 그 사물 인터넷 하는 쪽에 얘기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엔 콘텐츠가 핵심이다, 이번에. 음.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나갔나? 넘어가다가. 그래서 그 로버트가 내년에 1월부터 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네. 그 NH도 하니까 2번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인가 어제 나온 게 로버트 쪽이고 첫 번째가 IoT과 오늘이 이제 지금 잠시 후에 한번 이걸 볼지 아니면은 뭐 IPO 쪽을 볼지 좀 정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상현실에서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공지능 로봇, 두 번째가 미리 보는 CES 그 키워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인공지능이 나왔고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지금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NH가 맞아요? 제가 네, 말하는 NH가 맞고요. 이걸 잘 만들고 있어. 이 리포트를 잘 쓰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다 안 보더나 나중에 보면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종합편 네. 나올 거란 말이지 또 이것들이. 네네. 또 종합편 나오죠. 종합편을 지금 히트 치거든 이것들이. 네네. 이것들이 요즘 잘하는 거야. 네. 그거 기획하는 건 잘하는 거야.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반도체를 네네. 그렇지. 그렇죠. 역시 숟가락 잘하는 거네. 네. 네. 우리 교수님 역시 달라. 달라요. 교수님에서 교수님으로 다시 바뀌어. 교수님으로 달라야죠. 다시. 네. 오늘 2부까지 하셔야겠네. 그럴까요? 그렇지. 김밥 먹고 하셔야겠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다음 얘기는 이제 무선 전력 전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겹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무선 전력 전송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제일 간단합니다. 네. 무선 충전 기술이죠. 네. 무선 충전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2020년까지, 2030년까지 시장의 30%, 전 세계 시장의 30%를 선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도 역시 최근에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를 쓱 하다 보니까 이 관련 시장이 향후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무선 전력 전송 중에서 또 IoT랑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IoT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무선 전력 전송에 또 이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또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IoT 관련으로서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샤오미가 뭐 샀다는 게 이거는. 네네. 샤오미가 무선 전송 안테나를 샀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 샀다며. 아모텍. 우리나라에서? 예, 아모텍 거를 구매했다고. 근데 참 그 회사는 뭐니? 100%인지 모르겠는데 나무나 그런 회사가 있어. 나무가. 예, 신규 상장주. 100%야? 아니요, 아닐 신규 거예요. 상장주라니까. 난 오늘 누가 나무가를 얘기하더라고 방송에 출연해서. 예. 그래갖고 사람이 뒷말을 빼먹었나? 오탄 하나 있네. 나무가를 하고 주호에서 몰라. 네, 주호에서 알겠습니다. 빠졌어. 네, 그다음에 그래서 무선 충전이 사실은 1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100년 전에. 뭔 소리야? 1893년에. 이름도 괜찮아요. 니콜라 테슬라. 테슬라. 진짜로? 테슬라. 네, 이름이. 왜 테슬라는 사람도 전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기장으로. 사람들 저 전송하는 것도 물건 전송하는 것도 했잖아. 테스트. 이미 80년대 초에 보여줬잖아 스타트랙에서. 예, 예. 네. 아니, 스타트랙이 스타트랙이 아니라 테슬라가 네. 니콜라 테슬라가 이미 그런 기술도 막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에디슨보다도 먼저 그거를 갖다 내세웠는데 에디슨이 이겼지. 그쵸. 예. 내가 평생 30년 살면서 네. 니콜라 테슬라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오늘 하나 네. 다 던졌네. 이거는 교수님한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서프라이즈를 열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영돈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일요일마다 하는 진짜냐 아니냐? 네. 그거 확인해야죠. 네. 근데 무선 충전 시장이 두 개의 이슈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요. 2020년까지 보게 되면 전기차 무선 충전은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기반이 거의 뭐 IoT IoT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용 쪽도 IoT로 연결되면서 무선 충전 시장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송신부, 수신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수신부가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수신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전 제품들이 거의 다 수신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이 뭐 송신부와 수신부 따로 구분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은 시장이 수신부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전기가 하시면 필요한 곳이 수신부인가 보네. 좋을 저희가 받아야 네, 되니까. 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방식이 보통 3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많은 한 5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갤럭시 시리즈가 무선 충전이 가고 있는 게 보다시피 자기 유도 방식이 지금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인 공진 방식이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자 기파 복사 방식은 네. 만들어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결국은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그리고 네. 수신과 송신을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전자 기파 복사 방식은 일단은 인공위성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네.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 위주로 지금 네.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거의 뭐 자기 유도 방식 쪽으로 진출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공진 방식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과정이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선 전력 송신의 응용 분야를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뭐 대표적인 거는 3가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5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자기 공진 방식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소비재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RF 송출 방식이 원래 RF 쪽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니콜라 테슬라가 처음에 이쪽으로 좀 진출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얼마나 길게 송출을 해주냐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산업용 로봇이 네. 이쪽으로 많이 자기 유도 방식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먼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혹은 비행체를 띄우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 부분으로 가려면은 한참 멀리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부나 혹은 한국 그 장기 기술원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이스트에서도 역시 근데 이제 한국 쪽에서 기술 동향에서 특별한 게 DID. DID가 이제 보게 되면 자기 공식 기반 차량용 무선 충전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2013년에 발표를 좀 해놓은 모습이었고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이제 자동 충전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공항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스마트폰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역시 아직까지는 무선 충전 쪽에서는 자동차와 지금 미국처럼 뭐 어느 공간 내에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 위주로 좀 그러니까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국내 쪽으로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는 건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표준화 현황입니다. 네. 표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바뀌고 있어요. 네. 최근에 들어서도 올해 들어서도 이제 기술 표준화가 2개가 이제 상정이 되게 되면서 네. 다양한 기업들이 과연 어떤 표준화를 맞춰갈 것인가가 네.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쏘는 쪽과 받는 쪽이 어떤 기술이 좀 일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좀 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표준으로만 국내에서 혹은 미국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게 있고 민간에서도 쓰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표준화는 되는 거야 이제? 표준화가 지금 하고 있다. 2개 정도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개를 올해 지금 상정을 해놨거든요. 1월 달에.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표준화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변수인데 된다라고 해도 최소 4개예요. 최소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떻게 또 바뀌냐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기술 표준 개발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LG, 삼성, WPC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유도 방식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PMA와 A4WP가 지금 상정이 된 거거든요. 2개가. 그래서 이쪽 보게 되면 역시 뭐 삼성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삼성은 대부분 좀 다양한 그런 방식을 좀 진행하고 삼성이니까.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돈이 많아야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소재비 부품 쪽으로 보게 되면 아모텍이라든가 크로바이텍, 코일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트로닉스도 이슈는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선 충전으로 인해서 종목이 확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라든가 여기서 향후에 진짜 이 무선 충전 관련 쪽으로 보게 되면 한솔테크닉스가 자기 공명이라든가 자기 유도 방식을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최대의 수혜주,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또 삼성전기도 양쪽에 표준화되는 기술을 다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은 표준화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완제품 제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뭐 가전 제품 이쪽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시장을 또 만드는 모든 종목들이 관련주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딴 얘기부터 잠깐 하면 약간 어이가 없어갖고요. 네. 말씀드리면 어제 그저께 요즘 저를 또 칭찬하고 네. 이 사람 박학다식 네. 하는 얘기 있었잖아. 박식다식. 아까 조금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는 분이 나타났네. 네. 이 교수 네. 부인이 네. 그 애기 엄마가 네. 이제 김중권에서 일하는 건 알아?
무슨 키움증권에서 우리가 키움증권에서 일하는 거 아, 아세요?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어. 예. 돈 받는 것도 알아? 돈 받는 것도 알고 있죠. 우리 학교는 잘 모른다 지금. 아직 잘 모르세요? 저는 난 그런 거 얘기 잘안 해. 중간에 왜 밥을 안 먹, 밥을 왜 이렇게 늦게 먹냐 그래서 아 중간에 이거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설명을 했죠. 네. 근데 와이프가 설마 이거 안 쓰시죠? 방송 채팅 안 들어오시죠? 와이프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키움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죠. 근데 이런 게 있는 채널 K가 있는지를 모르지. 갑자기 네. 얘기 나온 적도 없는데 갑자기 네. 자기가 오늘 아무 말도 한 거 없죠. 채팅창도 안 보여요. 저는. 별로 한 말도 없는데 네.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마키아벨리님 이런 말을 쓰셨어. 갑자기 네. 이승호님. 네. 이승호님 짱짱짱짱짱짱. 갑자기 왜? 뭐야 이게? 그러면서 오 원익은 나도 얘기했었다.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 몰라 이거 이거 사생 팬이신가? 뭐야, 이거. 아니 뜬금없잖아 지금. 네. 아주 이거 이승원 대표가 좋은 분이지. 네. 아는 것도 많고 교수가. 지금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사생 팬이 나오셨어요. 아 그건 그렇고요. 제가 오늘 저는 그 저기 무선 그 충전 있잖아요. 네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 써보고 말하잖아요. 네. 제가 이미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선 충전 4이 나온 거는 그 일반적으로 쓰는 넥서스 5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갖고 썼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삼성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 그 수준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속도가 좀 느리고 그리고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다가 네. 결정적으로 그걸 얘기 엄청 많이 했던 애들이 지금 큰 집가 있거든요. 네, 네. N모 증권에 있던 애가 유명했던 애가 큰 집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방송에 나와서 엄청 떠들었어요. 무선 충전. 근데 하여튼 큰 집 갔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그거 했더니 다 갔어요. 무선 충전해갖고 큰 집 간 거예요? 징. 아니 무선 충전에 다른지 모르지만 걔가 무선 충전도 얘기했는데 큰 집 갔어.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S6 뭐 5 나왔을 때 네. 뭐 스타벅스에도 깔리면 막 깔린다 그랬죠. 네, 네.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래서 나 주가 올라갔죠. 네. 여기서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론 미국에서는 잘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봤지. 아니 1번 쳐보세요. 1번.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카페에 깔려 있는 거 본 적 있는지 테이블에 다 깔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올랐죠. 네. 그렇죠. 봤냐고요. 못 봤다니까. 못 봤어요? 진짜? 네, 전 못 봤어요. 난 봤어. 어디서 보셨어요? 어딨냐면 머니투야 위에? 아니. 그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네. 타워. 롯데월드 네. 타워에 보면 이름은 모르겠는데 렉서스 카페가 있어요. 그 안에 가면 한쪽 구석에 렉서스가 전지해놓은 카페인데 카페도 비싼데 렉서스가 네. 있어요. 렉서스가 그 안에 선호돼 있어. 네. 렉서스도 싼 게 아니라 좀 비싼 것들 있죠. 1억짜리 네, 이런 거 쫙 깔아놨어. 네, 네. 거기에 이게 있어. 아, 거기. 몇 대 있어. 그게 깔아놨어. 네. 근데 제가 비싸서 자주 못 가고 얼마 전에 그 사업하는 그 음식점 크겠다 말아먹는 애 있잖아요. 네, 네, 네. 아. 그 부부랑 또 갔어. 하늘 내가 그린 소. 그랬던 분이 갔어. 네. 비싸더라고. 그린 소. 비싸. 내가 그때 그 불고기 전골 얻어먹었는데 네. 거의 70% 커피값 냈네. 아, 억울하게. 사업하다 망하셨는데 거기다 불고기 아니지. 전골 얻어먹고. 걔 사업은 잘 되지. 아, 사업은 따로 잘 부업까지 되시고. 했다가 잘 안 된 아, 거지. 부업이 안 되신 거구나. 그거 네. 걔 자기 건물이야 그거고. 그게. 본인 건물에서 본인이 아니 하신 건물은 건데. 아니라 그 면적은 자기 거야. 아, 그 면적은? 그 면적 엄청 그거. 근데 거기 있어. 네. 근데 내가 맨날 일부러 지나가요 거기를. 거기를 안 가더라도 지나는가 버스 타고 그러려면 네. 쓰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대신에 쓰는 사람이 다 뭘 쓰는지 아세요? 샤오미 배터리를 쓰죠. 그쵸. 샤오미 배터리. 네, 그래서 그 속도를 못 쫓아가요. 샤오미 배터리 2V로 쏘잖아요. 막 2A. 2A. 예. 이거는 못 쫓아가죠. 근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애플에서도 역시 뭐 무선 충전하겠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그렇죠. 있기 애플에 때문에. 나오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네. 속도도 빨라질 거고 그것도 될 거고 또 하나가 요즘 보면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케이블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제 얘기했지만 요번에 그 넥서스가 새로운 거를 넥서스 6부터 해갖고요. 그 지금 보면 핸드폰 보시면 다 5인치, 5mm인지 이런 거 들어가죠.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충전할 때 끼는 네네. 거 있죠. 그치? 그 요번에 바뀐 거 아세요? 바뀐다라고 얘기 나왔었어요. 예, 예. 그 USB-C 3C 타입인가 뭔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USB 3. 그래서 엄청 속도도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성도 좋다 그러는데 그런 관련주들은 별로 없을까? 글쎄요, 그거는 뭐 단지 하나 만들어갖고 그런가? 돈 돈 안 돼? 얼마 벌겠어요. 그건 안 돼?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넥서스가 레퍼런스 바꿨기 때문에 다 바꿀 거 아니야, 이제. 그쵸, 예. 근데 충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자 통합은 좀 필요해. 응. 왜냐면 너무 이거 많고 막 이래갖고 음. 그 단자 통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음. 예. 근데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예. 그래서 바꾸는 건가? 뭐 그렇겠죠. 그래서 요번에 오늘 조선일보인가 내가 봤더니 조선일보에 그 누가 한 달 사용기를 썼더라고요. 엄청 칭찬을 해놨더라고요.
넥서스 X6P 있죠. 네. 승천해놨는데 다만 단점이 혹시 까먹으면 동네 딴 데 가면 낄 수가 있잖아. 충전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네. 그쵸, 그게 그쵸. 없다고 남편이라들. 어. 그걸 적어놨는데 그 속도는 그래서 봤어요 제가. 보고하는 얘기예요. 보고하는 얘기. 그래서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속도도 빨라져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꿈 같은 얘기랑 현실이랑 많이 다를 수 있다.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벌써? 네, 오늘 시원하게 영상 하나 봅시다. 영상. 그 네. 아이언맨 있죠, 아이언맨. 아이언맨 보여드릴게요. 아이언맨이 이제 그 엘런 마스크의 네네. 한 건데요. 그게 이제 제트팩이라고 있어요. J-E-T-P-A-C-K라는 거가 워낙 만드는 호주애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여러 번 테스트를 했어요. 네. 제트팩이라고. 근데 어저께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걸 또 중놈이 샀거든요. 네. 샀어 그 제트팩 회사를 어. 어저께 북경에 산 거죠.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 제트팩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제트팩 회사고요. 이걸 만든 데가 여기 호주인데, 근데 호주가 어저께 탄 놈 호주인데 지금 북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레저로서는 괜찮겠네요. 음. 이거 타고 출근하면 겨울에 얼어 죽겠다. 얼어 죽지. 얼어 죽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얼어 죽겠다. 확 죽죠, 확 죽어.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네.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주부대 창설. 네. 어저께 공식화 나왔죠. 네. 우주부대 창설 얘기. 예? 우주부대가 창설됐어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여태까지 시진핑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거든요. 공식화돼서 발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이거 장난을 보시면 안 돼요. 이 흐름을.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하루밖에 영향이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스텔스 무인기를 갖고 한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겠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네, 한국기계연구원 뭐 이런 데서 잘 할 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사랑해요, 오늘 한국기계연구원.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멀지 않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멀지 않았다. 네, 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요즘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에코 얘기하면서 그건 처음에 이승원 교수가 아이디어를 네. 했는데 아침 오늘 주식 뭐 사야 돼요? 형님. 네. 네. 아니면 언니 오늘 이거 파셔야 돼요. 사셔야 돼. 이런 거 얘기 좀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했잖아요. 형님이 큰 깡통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 잡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어저께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도라무통 하나 구해야겠네. 스타벅스 쿠폰 갖고는 안 되겠어. 네. 아무래도 운영비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그래갖고 하루에 1,000원? 네. 하루에 1,000원이면 안 내려나 사람들이? 네. 어? 이제 중국에도 진출해야 되니까. 아, 중국에도 진출해야 되니까. 아니 국제적으로 진출하죠. 하루에 1,000원이면 네. 할 것 같긴 해. 1,000원도 비싸나? 1,000원이면 들어가서 복성제약 뭐 이러는 거죠. 1,000원이면 젠장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되니 너무 싸다는 생각 네네.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와 있다는 얘기 몸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웰스파고에서 네네.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요. 웰스파고인데요. 이거 딱 이거 보시면 이것만 하나 보시면 돼. 이거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 내용을 제가 제 화면 좀 보여줘야죠. 이게 보면 메린치도 그렇고요, BOA도 그렇고 이런 관련 부서를 많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도 안 쓰고 사람은 쓰고 있지만 결국 포트폴리오를 매니징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들어가고 쑥 들어가 이제 기계 로봇에 의해서 종목을 구성해주고 제한하는 시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요. 4가지의 세대가 납니다.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세대 그러잖아요.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은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 되겠고요. 베이비 부모,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베이비 부모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1945년 미국도 58년겠디야? 45년? 네, 45년부터 네네. 한 60년 정도. 네, 45년에서 그 베이비 부모가 2차 세계대전으로. 그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65년부터, 네. 한 65년, 70년부터 90년도 네. 정도를 X세대라고 합니다. 네네. X세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밀레니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시대인데요. 이거 베이비 부모인데요. 잘 보세요. 전체 있죠? 전체 이미 앞으로 10년에는 로봇의 그런 로봇 어드바이징 그 자산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되는 거가 사람들이
이제 젊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요즘도 보면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하죠. 전화를 하고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애들 문자를 막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 거를 바뀌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제너 X가 37%.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로봇에 의한, 그러니까 기계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37%라는 얘기예요. 37%. 그리고 밀레니얼 전체 자녀 33%가 밀레니얼, 이건 나이가 좀 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모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보면 전체 그 자산에서 그러니까 네. 그 로봇 운영 자산에서 나이 구성을 보면 절대적으로 밀레니얼이 40%라는 거야. 젊은 사람일수록 이거 익숙하다는 거죠. 젊은 사람일수록 40%는 사람들 유지하는 거가 60%밖에 안 되고 오히려 기계나 이런 로보틱에서는 유지하는 게 40%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커지고 이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마존 에코는 우리 세대는 내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에코에서 그거 할 일이 멀지 않았다. 난 아마존 에코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더 좀 인공지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1억 미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관리가 될 수가 없다. 또 그런 얘기도 대신에 30억만 있으면 삼성증권은 30억만 하면 대표이사님이 직접 관리해 주신다잖아. 그렇죠. 대표이사님이 직접. 그게 부서를 사장 직소로 바꿔버렸어요. 네네. 사장 직접 전화해서 뭐 사시업 판단은 안 했겠지만 네. 사장님 직속 부서로 만들었다니까. 오늘 네네. 제가 하는 얘기 저는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네. 뉴스 보면 알아요. 뉴스에 30억 지상은 사장 직속으로 갔어요 부서가. 키운. 네. 2부에 뵙겠습니다.